분이 첫 번째 A 하락분으로 다 나왔다고 보고 있고, 현재는 B 반등분이 나온 이후에 C 하락, 추가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태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와 차트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경제지표입니다. 어제는 GDP 발표가 있었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실업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GDP는 예상치보다 높은 2.8%로 발표되며 좋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 실업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도 안정적이면서 경제성장률도 매우 좋은 지표로 발표되었습니다. 골디락스를 기대해도 될 정도의 좋은 지표였고, 비트코인은 이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패드워치입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치를 보이며 계단식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PCE 수치가 크게 나쁘지만 않다면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에 큰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스입니다. 어젯밤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이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전망 때문이 아닌 밸런싱 조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개별 보유 종목이 ETF 포트폴리오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10.98%로 넘어섰고, 이로 인해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024년은 정말 가상화폐와 AI의 시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지시티 시장은 실입 연기금을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는 비트코인 ETF 보유 시 골든 거주 허가 프로그램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면 EU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태국에서는 경제 부양을 위해 4,500만 명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드디어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된다고 합니다. 정말 기다리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존 과세 제도대로라면 500만원 이상 수익 시 수익의 20% 이상을 과세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과세가 2027년으로 유예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 대선 관련 뉴스입니다.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율이 초박빙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대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소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은 차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관점일 뿐이니까 참고로만 사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았을 때 120일 이평선은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120일 이평선이 상승장과 하락장을 구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보았을 때 120일 이평선을 이렇게 하방으로 돌파를 하면 그 큰 하락이 나왔었고, 위로 돌파를 한다면 큰 상승이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봉상으로 120일 이평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었고, 현재 어제 급락이 나왔지만 위에서 날봉을 복마감해 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0일 이평선이 유지가 된다면 보통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차트를 들여다보면 이때도 120일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했지만 눌렸고 다시 지지를 받았을 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120일 이평선을 돌파해주면서 큰 상승이 나왔고, 이때도 120일 이평선을 돌파했지만 다시 떨어지고 지지를 받았을 때 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20일 이평선은 돌파가 나오고 지지가 나온다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점에서도 120일 이평선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지를 받아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점 상에서는 매수를 해야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1 이평선 관점으로 매수를 한다면 121 이평선 관점으로 손절을 하시거나 매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21 이평선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날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힙소를 준다고 해서 휘둘리지 마시고 다음날 9시 복마감이 될 때 위에서 복마감이 된다면 아무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복마감까지는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점은 임펄스 파동 관점과 평행선 관점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관점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가 예전에 예측을 해 보았을 때 여기서 상승을 반등이 나왔다가 이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보다는 빠른 시간 안에 반등과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맞췄지만 제가 반등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는데 반등 가격은 67,300을 예상을 했지만 67,100에서 마감이 되었고 하락도 63,000에서 50%의 확률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63,500에서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임펄스 파동 관점으로 보면 상승할지 하락할지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임펄스 파동이 1, 2, 3, 4, 5로 나온다고 했을 때 3파가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가장 빠르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먹기 위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1, 2, 3, 4, 5 파동이 아니라 ABC 파동이라고 해도 항상 요 3파는 나오기 때문에 임펄스 파동적으로 2파에서 3파를 수익화 시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내가 임펄스 파동이 아닌데도 잘못 보았을 때 ABC 파동으로 나온다 해도 C파동은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파에 보통 많이들 베팅을 하곤 하시는데 현 구간이 만약에 3파라면 정말 빠르게 상승을 하겠지만 그래서 더 위험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적으로는 만족할 만큼 조정이 나왔지만 시간 프레임이 너무 빠르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A파동이 되고 여기서 B파동 이렇게 C파동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락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상승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행선 관점으로 같이 보았을 때 차트를 다 지어보면 현재 평행선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를 연결한 추세는 현재 위로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보더라도 현재 트랩이 나왔고 돌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여기서 이 추세를 보았을 때는 돌파를 했다가 살짝 눌러앉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세선까지 겸해서 투자를 하실 거면 이 부근에서는 돌파한 이후에 안착했을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관점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베팅을 하려면 어차피 여기서 매수를 못한 김에 정확해질 때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기 추세선의 완성이라는 차트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굉장히 이쁘게 추세선이 그려지는데 어제 하락분을 포함해서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추세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추세선이 완성이 되면 이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을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전제는 지금 조정이 끝났다는 전제로 보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질 때까지는 홀딩을 하면서 비트코인을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3파는 보통 2파 이후에 3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가파르게 나올 경우에 이렇게 확장 채널로 1대2의 비율로 확장을 하면 이런 식으로 3파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3파가 나오고 기간조정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오는 식으로 올해의 상승의 끝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현 구간에서 매매하신 분들은 쭉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차트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